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오늘도 시가를 띄우지만 장중에는 이제 눌림이 진행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여전히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갭을 띄워서 공포를 주면서 아래에서는 또 여전히 받쳐주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도 이 음봉 매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를 띄우고 공포를 주면서 눌림, 그리고 나서에 대한 매집. 이게 적게 오른 지금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엄청나게 이 폭등한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이 음봉 매집 형태를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또 이때처럼 지금 시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순간에 이제 한파동을 더 보내겠다는 이 세력들의 명확한 좀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재건 테마 절대 이 끝이 난 게 아니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 DLENC도 말씀드린 이 5일선에서 이 꼬리 가격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무려 장중에 10%까지 올랐죠.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전 고점을 넘은 자리에서 얘도 그냥 양봉을 만들고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우건설 물론 이 재건주들 전부 다 이 오르는 타이밍들이 틀리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이 갈 때 정말 이 가장 제대로 갈 때는 이 대우건설이 이때도 상한가를 갔었던 것처럼 가장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세력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오늘 예측을 좀 해보겠는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대우건설 그리고 이 현재 이 대우건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이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이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우건설은 제가 이 파동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차와 2차와 이 3차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1차 상승에 대한 부분은 놓쳤고요. 지금 이 21 이동평균선대에서 이 쌍바닥을 보일 때 이 2차에 대한 상승은 좀 야무지게 먹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2차의 고점 19,750원이 있대죠. 그러니까 3월 23일이네요. 2주 전. 이때는 이제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15,000원 이 초반 가격에서 재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우건설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재건이다, 재건. 그러면서 이 재건 이슈로 지금 현재까지 잘 끌고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은 아주 클린하다, 깔끔하다. 근데 오늘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올리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최대한 빠지더라도 이 가격이 있죠. 이 꼬리 가격. 이 가격에 대한 이탈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드렸죠. 물론 오늘 이 가격에 오지도 않고 현재 이 종가상에 또 이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밀리면 이 가격까지는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올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왜 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집착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올라오는 주가는 항상 딱 올라오다가 그 지지를 만드는 그 지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뭐 이때랑 뭐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지 시점이. 자, 지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멈춘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 가격에서 매수로 가격을 받쳤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지를. 즉 이거는 주포와 세력들이 지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시총이 얼마짜리인데 여러분들 9조가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지지점들을 항상 볼 때 이 앞에 상승 구간에서 이 힌트를 많이 얻는데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나왔던 지지 가격대, 이 음봉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인 거죠. 개미털기를 하면서 의도적인 하락. 자, 그리고 나서 이 2차 파동에 대한 지지점은 제가 이 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올린 자리에서도 이 돈이 더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서 이 11이동 평균선 15,000원 초반 가격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이 고점을 찍고 빠지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거 이거 전부 다 음봉 매집이라고 했죠. 음봉 매집.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다음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1번에 대한 그림을 생각을 하면 이 가격까지도 눌릴 수가 있다. 그죠? 2번에 대한 그림이라고 하면 또 이 마지막에 또 갭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키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가 지지에 대한 가격이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뭐 단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이 자리 저랑 같이 또 보고 계실 거예요. 즉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개인들이 지금 못 쫓아오게끔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이 과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가를 띄우고 눌리지만 가격 지지. 시가를 띄우고 눌리지만 가격 지지. 그러니까 이 1번에서 나왔던 이 흐름들이 지금 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쏠려 있다는 겁니다. 자, 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테마를 형성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올라야 되는 거죠. 어느 특정 한 종목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재건이면은 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DLNC. DLNC도 이게 음봉 매집이라면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후에 우상향. 근데 얘네들이 과연 여기까지 이걸 먹으려고 올리겠냐 이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정말 제일 좋은 돌파라는 게 뭐냐면 보이세요? 직전 고점을 뭘로 돌파를 했습니까? 갭으로 돌파한 겁니다. 갭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호재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 좀 더 뭐 삼등주 보죠. GS건설. 그러니까 얘도 뭐 5만 원 이 상단까지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지금 찍고 올라오는 건데 5만 원. 자, 가장 중요한 대우건설 보자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07년도에 찍었던 이 가격, 이 3만 원 라인대. 찍던가 한 번 더 돌파를 해줘야지만 거기서 이제 물량 떠넘기가 가능할 건데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가 뭐라 하잖아요. 왜 우리 안 도와줬냐고. 응? 그런데 이 중립적인 의견을 지금 지속적으로 펼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서질 않고 있잖아요. 투덜거려도. 왜냐면 이게 다 이 중동 특수 때문이에요. 중동 특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전쟁 이후에 이 오일머니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던 나라니까 그때 이제 외국으로 일을 많이 하러 엄청 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중동 붐, 그죠? 중동 붐. 그때 이제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좀 다른 형태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과거에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선뜻 정부에서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호재적인 부분이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잘 사면은 그죠? 저점에서 아주 뭐 이 앞에 파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파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잘 산 거는 잘 끌고 가야 됩니다. 잘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 파동이 시작이라고. 그죠? 이 3차 파동은요, 여러분들, 이 1차 파동 있죠? 이거보다 적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3차 파동은 이 1번과 같을 수는 있지만 더 적을 수는 없다. 이 3번이 크게 발생이 됩니다. 이 1차 파동이 뭐 거래량 터진 시점으로 보면은 거의 뭐 4,000원 라인에서 뭐 1만 원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배가 좀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이번 파동의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15,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만 원 구경하러 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 1만 5천 원이 찍을 때부터 재건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3차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 파동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 한 파동 한 파동 다 쪼개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더 과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3차 파동은 특성이 그래요.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돈들이 들어왔을 때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로 나옵니까? 바로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으로 나온다. 여기서 또 기간 조정 때리면 포물선에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상승에 대한 파동, 한 파동은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 그러니까 결국 한 번 더 이 과열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또 가면 과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진행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 과열 밴드의 가격이 어디입니까? 딱 3만 원이란 가격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이 2만 원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열이라고 했었던 거는 이 과열 밴드에,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파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과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제가 보는 이 과열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과열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좀 30%라도 좀 챙겨볼까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남은 물량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그러니까 주포 자체가 물론 이 페이커성에 대한 이 깨짐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죠? 깨지긴 하지만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초강세 시나리오에서만 나오는 이 점선 라인 때 있죠. 이건 뭐 당연히 11선과는 좀 다르지만 이 점선 라인 때만 안 깨지면은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열이었을 때 우리가 30%를 팔고 남은 물량은 이 기준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져간다. 이 기준선이 좀 깨질 때 그때 또 조금 팔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지금 이 파는 매도에 대한 타점 이 시점도 지금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 3차 파동은 워낙 강력한 파동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포물선에 대한 상승의 끝은 급락이라고요. 또 이 찰나의 순간에 나오는 매도, 그러니까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제가 이 과열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열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대응을 못하면 이러한 이 음봉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수익이 또 금방 또 줄어드는 거니까 문자 받으셔가지고 우리 잘 매수해온 만큼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